데이터에서 모두 새로 고침 또는 데이터에서 컨트롤 Alt F5 누르면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요. 오늘 교육은 엑셀 파워 쿼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엑셀 테이블 기능, 그리고 웹 크롤링 방법, 그리고 실습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기초 강의 들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아마 기초 강의 들으신 분들은 거의 뭐 실습까지는 웹 크롤링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에 혹시나 시간이 아까우신 분들은 좀 스킵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KB에서 웹 크롤링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서의 지도 그리는 부분이 기존에 강의를 안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아마 sum if라는 함수랑 조건부 서식을 사용해서 이제 음영을 넣는 작업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먼저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셔서 이제 엑셀 파워 쿼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셀 파워 쿼리는 엑셀 2010, 2013 여기부터도 기본적으로 엑셀에 깔려있는 기능입니다. 그래도 제가 보니까 2010이나 2013, 2012 버전은 별도로 설치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엑셀 2016 이상 2016 이상 버전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이 M365, 뭐 일부 좀 구독비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 이 M365가 원드라이브나 이런 클라우드 기능도 사용 가능하고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엑셀, 워드, PPT 각종 최신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뭐 되시는 분은 M365를 사용하시길 권장드리고 아니더라도 2016 이상은 사용하시면 엑셀 파워 쿼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엑셀 파워 쿼리는 여기 엑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설명인데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연결한 다음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열을 제거하거나 데이터 형식을 변경하거나 테이블을 병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이 가져온 데이터를 로드해서 차트화, 보고서 같은 시각화할 수 있다. 그 다음 데이터를 새로 고쳐서 데이터를 최신화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글만 보면 사실 좀 어렵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외부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거는 오늘 설명드리겠지만 외부에 있는 웹 크롤링, 꼭 이게 웹 크롤링뿐만 아니라 파일, 폴더, 기타 등등 엑셀 밖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고요. 이거를 이제 뭐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이거는 이제 엑셀 파워 쿼리 안에서 이제 가공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이제 이걸 가져와서 당연히 엑셀이니까 이런 차트나 보고서 같은 시각화 기능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1, 2, 3번까지는 이제 웹 크롤링 또는 엑셀 이제 다른 파일이나 폴더를 한 번에 손쉽게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다음 이제 이 데이터를 새로 고쳐서 데이터를 최신화 상태로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는 이 1, 2, 3번까지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제 엑셀에서 모두 새로 고침, 이제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F5 키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새로 고침이 되거든요.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다음번에 엑셀을 열더라도 자동으로 새로 고침, 최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템플릿 파일 공유 드렸는데 그것만 보시면 알 겁니다. 아마 다음 주 금요일 날 컨트롤 알트 F5나 새로 고침 한번 클릭하면 이제 자동으로 데이터를 다음 주에 KB 주간 변동률을 가져오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 최신할 수 있다라는 게 엑셀 파워퀄입니다. 엑셀 파워퀄리는 사실 현재 사람들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기능은 엑셀에 다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지만 아마 사용을 많이 안 하실 건데 향후에 제 생각에는 2, 3년 뒤에는 엑셀 파워퀄리가 아주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요새 빅데이터를 많이 가져오니까 뭐 파이썬이나 다른 R이나 그런 기본적인 툴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이제 그런 걸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코딩이 들어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코딩이 어려워서 이 엑셀 파워쿼리를 접하게 됐는데 이 엑셀 파워쿼리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클릭 이제 클릭 몇 번만 누르면 데이터를 외부에서 다 손쉽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대중화도 빠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엑셀 파워 쿼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드리면 이 M365랑 다음에 M365 밑에 있는 버전이랑 조금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M365 버전으로 설명드릴 건데 그 이하 버전도 거의 비슷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M365 버전은 엑셀에 여기 데이터에 누르면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등등 이제 이 기능들이 엑셀 파워 쿼리 기능들입니다. 이 기능들에서 이제 파워 쿼리 편집기로 들어가면 이 안에서 모든 데이터를 가공하고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 이제 M365 밑에 있는 버전들은 여기 데이터에 보면 새 쿼리라고 있거든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아니라 여기 가운데 있는 새 쿼리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을 누르면 웹 크롤링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이 새 쿼리에서 쿼리 결합에 쿼리 편집기 시작 이걸 누르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온 데이터를 이제 가공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M365 버전을 설명드리지만 혹시나 그 버전이 아니더라도 데이터에 이 새 쿼리에 있는 쿼리 편집기나 기타 원본의 웹을 해서 이제 웹 주소만 입력하면 이제 저희는 이제 KB 부동산의 주간 변동률을 가져올 거니까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 파워 쿼리를 쓰기 위해서는 이 엑셀에 있는 테이블 기능을 꼭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테이블 기능은 메뉴에 보면 삽입에 이 표라고 있습니다.
또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단축키 컨트롤 T를 누르면 테이블 표가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헤더를 만들고 난 다음에 머리글을 포함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테이블 표시가 아마 이 지금은 음영이 안 돼 있지만 연두색 같이 이런 음영, 별도의 음영이나 하늘색 음영이 쳐지면서 테이블이 만들어지는데 항상 파워쿼리를 사용할 때는 이 테이블을 만들어지만 그 테이블 안에다가 이제 표 안에다가 데이터를 담는다. 그래서 테이블은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항상 엑셀 파워쿼리 사용할 때는 테이블을 꼭 사용한다는 거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웹 크롤링 방법, 이제 웹 크롤링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제가 여기 뒤에서 직접 KB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뿐만 아니라 다른 웹에서도 데이터 가져올 때 다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설명드릴 때는 크롬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꼭 크롬이 아니라 뭐 엣지든, 네이버 웨일이든, 기타 등등 다른 브라우저도 비슷하게 사용하니까 요 화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웹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단축키 F12 키거든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개발자 도구라고 해서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개발자 도구가 뜨면 여기 안에서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올이나 XHR 같은 요거는 뭐 문서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클릭하고 나면 이렇게 네임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터넷 화면상에서는 여러 가지 뭐 주고받고 하고 하지만 이 뒤에서는 이렇게 서로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지만 저 인터넷상에서는 진짜 딱 그 깔끔하게 정리된 레이아웃으로 웹페이지가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 나중에 들어가면 알겠지만 그 뒷단에서는 무수하게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그 데이터가 들어가는 웹페이지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기 프리뷰를 선택하면 이제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데이터를 엑셀 파워쿼리로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화면으로 이렇게 말로 설명드릴 때는 어렵긴 한데 실제로 이제 제가 웹페이지 보면서 설명드릴 거니까 참고 그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로 글로 설명하는 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오늘은 제가 뭐 템플릿도 드렸고 사용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앞으로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은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자동화를 사용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 이제 엑셀 파워쿼리에서 웹으로 가져올 때 요 URL을 가져오면 지금 저는 이 KB에서 주간 변동률, 매매 변동률을 가져오는 이제 URL을 웹 인터넷 주소를 가져와서 설명드리는 거겠지만 다른 이제 웹 크롤링 할 때 이렇게 이제 주소를 가져와서 이거를 이제 엑셀 파워쿼리 웹에다 붙여넣으면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물음표 표시가 있습니다. 이 물음표를 기준으로 앞에서는 이제 헤더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 물음표 앞에서는 이제 바뀌지가 않고요. 이 URL이 바뀌지 않고 뒤에 물음표 뒤에 있는 이 변수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마음대로 이제 변형해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이 물음표 뒤에는 이제 엔더키를 해서 엔드 표시가 있어서 이 매매 전세 코드, 그리고 기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이에 매매 전세 코드 01은 이제 다른 웹사이트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KB에서는 01은 매매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01을 바꾸면 전세 데이터가 들어올 거고요. 기간은 5로 돼 있으면 5년 데이터가 들어올 겁니다. 5년치 데이터가. 이 일을 바꾸면 2년치 데이터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기간을 삭제하면 전체 월간 기준으로는 1986년도 2월 데이터부터 자동으로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이 URL을 하긴 해야지만 이제 엑셀 파워쿼리에서 웹 크롤링이 가능하고 이 URL을 볼 때 항상 이 물음표를 기점으로 앞에는 바뀌지가 않는다. 이제 물음표 뒤에는 변수인데 이 변수는 엔더키로 해서 변수가 이제 여러 가지가 되면 하나면 엔더키 없이 그냥 하나만 될 거고요. 여러 가지가 되면 이 엔더키를 자 연결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사용할 건데 이 변수 안에서 이 여러 가지를 바꾸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건 꼭 기억하셔서 다음에 지금 저는 오늘 설명드릴 때는 KB의 주간 변동률, 아파트 매매 주간 변동률만 설명드리지만 월간이나 뭐 아파트 전세도 있고요. 다른 데이터들을 이제 사용할 때 이 변수를 바꾸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교육 끝나고 교육 영상도 올리겠지만 꼭 이 부분은 기억하셔서 다음 부분에 이제 직접 사용하실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KB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저는 오늘 제가 템플릿 공유 드릴 때 이제 시세 지도 그리고 그래프만 드렸잖아요. 이런 데이터 당연히 가능하고요. 당연히 이제 주간 데이터, 주간 변동률 데이터를 가져오니까 뭐 이 정도는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제가 KB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기 앞서 데이터는 이 주간에 해당하는 변동률, 이제 전주 대비해서 얼마나 증감했는지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왔지만 뿐만 아니라 여기는 지금 그냥 설명만 보면 어렵겠지만 제가 이 1986년 2월부터 월간 데이터
월간 중간 변동률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부터 해당하는 모든 지역의 데이터고요. 이걸 가지고 전국 그리고 서울에서 하락이 얼마였는지, 상승이 몇 개월 했는지, 그리고 이제 변동률 없는 기간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니까 전체 지금 데이터 있는 개월 수가 448개월, 그러니까 37년 3개월인 데이터가 KB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전국에서 기준으로 하락한 기간이 얼마인지 보니까 약 30% 기간, 131개월, 30%, 그리고 전국에서 상승한 기간은 67%, 302개월의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35%, 159개월의 하락 기간이 있었고요. 상승에는 60%, 269개월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평균을 내보니까 하락은 32%, 상승은 64%에 해당하는 비율이고, 요거는 그냥 아까 앞서는 그 주간 변동률의 그래프의 높낮이지만 이건 비중을 한번 살펴본 겁니다. 상승 하락이 30%인데 이제 1986년도부터 2023년까지, 그럼 이거 한 줄이 1년이겠죠. 1년에서 이제 86년도에는 파란색은 하락이고요. 이제 핑크색은 상승, 그리고 회색은 보합, 0인 경우. 그래서 1986년도는 이렇게 하락이 많았구나. 87년도에는 상승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구나. 그리고 또 뭐 8년, 1988년, 89년 이렇게 상승이 많았다가 하락이 많았다가 상승이 많았다가 하락이 많았다가 상승이 많았다가 하락이 많았다가 이렇게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그리고 2023년 6월 달까지, 여기는 지금 제가 세로 고치면 아는데 5개월까지 하락. 이렇게 서울에서도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이렇게 그 주간 변동률 그래프에서는 높낮이가 있지만 전체 비중을 가지고 상승, 하락 얼마나 있었구나. 왜냐하면 지금 86년도부터 가장 KB 부동산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가공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다 가져왔으니까. 뿐만 아니라 제 월간 데이터에서도 지금 저는 방금 그렇게 로 데이터 전체를 다 가져왔으니까 이렇게 각 지역별로 2020년도 이후가 가장 높았던 해였겠죠. 20년, 21년, 22년 초까지 KB 부동산 기준으로는. 그럼 이제 가장 최근 높았던 월 기준으로 얼마나 하락을 했는지도 알 수 있겠죠. 방금 그렇게 KB 부동산의 모든 데이터를 엑셀 파워쿼리로 가져왔으니까. 그럼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가장 높았던 기준으로 하락했던 지역이 언젠지도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이 데이터들을 알 수 있고, 이제 감소 기울이 얼마나 많이 감소했는지, 그 추이나 다음에 월간 매매 지수 최근 6월 달까지 공개를 했으니까 월간, 그리고 이제 공급 물량은 제가 심화 교육이나 다른 기초 교육에서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이제 부동산 지인에서 공급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죠. 이제 이거는 엑셀 파워쿼리는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UiPath, RPA 툴, 이제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매틱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을 다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RPA가 있는데 그 RPA를 활용해서 데이터 공급 물량을 가져온 거고요. 인구수는 당연히 데이터 행안부에서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들 다 자동으로 가져와서 이제 이제 KB 부동산을 기준으로 대시보드를 만든 거죠. 가장 많이 하락했던 지역뿐만 아니라 월간 공급량, 인구수를 가지고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감소했는지, 아무래도 가장 많이 뭐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시기에 편차는 있겠지만 가장 많이 감소했던 지역이 그래도 나중에는 좀 더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참고차 볼 수 있고요. 이건 매매지수, 전세지수, 그리고 이제 전세 변동률까지도 당연히 86년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런 변동률, KB 매매 변동률도 있고, 이제 전세가율도 이제 매매 전세지수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전세가율들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이런 데이터는 엑셀 파워쿼리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템플릿 다운로드 받으셨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어쨌든 M365 버전을 설명드리는 거고, 다른 이하 버전도 거의 비슷하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이제 제가 이렇게 드린 거에서 여기 D5열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 음영된 거 있죠. 이제 저는 항상 데이터에서 모두 새로 고침 또는 데이터에서 컨트롤 Alt F5 누르면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요. 데이터에서 쿼리 및 연결 클릭하면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 새로 고침 클릭하면 이게 조금 업데이트 되는데 한 10초, 20초 시간 걸리긴 한데 지금 파일 열어둔 게 많아서 혹시나 다운로드 될까봐 제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자, 파일 여셔서 모두 새로 고침 클릭하면 이게 이제 뺑글뺑글 돌면서 새로 고침하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되면 이제 데이터가 변경이 된다, 업데이트 된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하면 제 1주차 전, 지금 저희가 6월 29일이었나요? 이 데이터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전주에 6월 19일 기준으로 데이터가 바뀌었고요. 제 마이너스 2 하면 이제 2주차 전 데이터, 그리고 뭐 마이너스 50 하면 1년 전 데이터겠죠. 22년 6월 27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당 주차에 이제 원하시는 기준으로 데이터를 새로 고침하면 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이 시세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이 데이터 템플릿에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처음에는 이 매매 변동률이라고 해서 각 데이터 소스 2018년 제가 5년치 일단 데이터 넣어 드렸거든요. 5년치에 해당하는 아파트 매매 주간 변동률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냐라고 하면, 자, KB 랜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뜨죠. KB 랜드에 로그인을 하셔서 여기 데이터 허브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이 화면이 안 보이면 메뉴에 데이터 허브 있거든요. 이 데이터 허브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면 KB 통계에서 주택가격 동향주사 이걸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저희 주간 항상 그 KB 부동산에서 엑셀 파일 다운로드 받는 거 있잖아요. 이때 여기 보면 저희 KB 통계 들어가시면 이 주간 통계 이 데이터 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통 사용하실 건데, 여기 데이터 허브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가 다 그 엑셀 파일에 있는 모든 시구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다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작년 10월부터 아마 KB에서 그 시군구 표본 범위를 늘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늘린 범위까지, 그러니까 엑셀 파일에 없는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다 여기 KB 데이터 허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허브에서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클릭하고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이제 F12키를 누르면 이 개발자 도구가 나온다 그랬죠. 이 개발자 도구가 나오는데, 여기서 네트워크에 이제 올이나 여기 XHR 이걸 클릭하면 되는데, 처음 화면이 뜬 상태에서 F12 개발자 도구를 클릭하니까 아무런 화면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F5키를 눌러서 새로 고침을 클릭하면 이런 이제 네임의 창들이 뜨죠. 이거를 올로 클릭하면 이제 이런 무수한 자료들이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웹 화면을 구성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구성된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는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이 많은 것들 중에 이 KB 데이터 주간 변동률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어떤 건지를 하나하나 이제 처음에는 모르시니까 클릭하면서 보셔야겠지만, 여기 워터폴이라고 해서 이게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막 오래 가장 긴 것들이 데이터가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클릭해보고 프리뷰를 선택하면 데이터가 제가 미리 볼 수 있는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바디 이렇게 한번 쭉 클릭해보면 데이터 리스트에 쭉 내려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데이터가 있는 것 같죠. 이게 이제 매매 지수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겠죠. 이 매매 지수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전국에 뭔가 데이터가 담겨져 있구나. 서울의 데이터 리스트에 내려보니까 이 매매 지수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담겨져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 헤더 클릭하면 이 데이터들, 이 URL을 보면 이 URL 가져와서 일단 한번 붙여넣기를 해보면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담겨져 있구나 하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들어가서 여기 개발자 도구에서 어, 여기 네트워크 클릭하고 XHR 클릭하고 난 다음에 이 네임에서 어, O를 클릭해도 되고 XHR을 클릭해도 되고 이제 다큐먼트인데 DOC를 클릭해도 되고, 어떤 거든 사실 웹페이지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All로 해서 보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근데 이제 자주 들어오는 웹사이트들은 내가 어디에 클릭하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볼 수 있다는 알 수 있으니까, 저는 이 KB랜드, KB 부동산 데이터는 여기 XHR에 데이터가 담겨져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클릭한 거고요. 다른 이제 KB 부동산뿐만 아니라 네이버든 다른 데이터 들어갈 때는 오늘 클릭해서 여기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제 워터폴에서 가장 오래돼 있는 가장 긴 데이터들 가져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전세 매매 가격 지수가 아니라 변동률이니까 증감률에서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F12 클릭해서 F12 클릭하고 이제 F15 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쭉 뜨겠죠. 여기서 이제 엑셀 점점점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엑셀 저장 클릭하면 또 몇 개가 추가되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고,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뭐 길게 해서 데이터 API KB 렌더에 뭐 위크, 먼스, 하우스, 뭐 트렌드 엑셀에서 이렇게 데이터 쭉 URL 나오죠. 여기 프리뷰 누르면 항상 이 프리뷰 눌러서 이 데이터에 담겨져 있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면 데이터 리스트에 보니까 뭐 전국에 해당하는 서울 종로구 각 구별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이제 헤더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한번 이제 입력을 해보면 아까 우리 처음 볼 때는 이렇게 알 수 없는 문자로 들어왔는데 여기 입력을 하니까 깔끔하게 이게 정리가 돼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강조했던 설명들 있죠. 물음표를 기점으로
헤더 URL이 있고 뒤에 물음표 뒤에 이 변수가 있구나. 매매 전세 코드 01 기간 2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이 기간 2는 아까 전에 제가 2년이라 그랬죠. 2021년 이제 2년이니까 2년 데이터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이 기간을 내가 만약에 5로 바꿨으면 5년치 데이터가 들어가 있겠죠. 이제 업데이트가 될 건데 2018년 5년치 데이터가 들어가 있구나. 아, 그러니까 이 물음표 뒤에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를 바꾸면 되겠구나. 이 매매 전세 코드도 그러면 01이 02로 누르면 전세로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 페이로드가 해서 여기 변수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만 봐서는 모릅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여기 있는 것들 지금 매매인데 전세 누르면 이제 전세에 해당하는 방금 URL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 전세는 URL이 01이 아니라 02로 돼 있겠죠, 변수가. 이런 식으로 사실 하나하나 클릭해 가면서 알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웹사이트에 따라서는 방금 그 변수를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안 해놓기 때문에 하나하나 들어가서 URL을 확인해 가면서 아, 이 URL이 이 해당하는 변수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직접 보시면서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매매 주간 변동률에 해당하는 주간 변동률 URL을 알았으니까 이 데이터를 복사해서 제가 엑셀을 하나 새로 열어서 저는 M365 버전입니다. 데이터에 웹에서 방금 복사한 URL을 붙여넣으면 되고요. 혹시나 M365 이하 아래 버전에서는 여기 지금 데이터의 새 쿼리에 기타 본문에서 웹 있죠. 이걸 선택해야지만 제가 방금 이렇게 웹 가져오기처럼 비슷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M365 버전이라서 데이터에서 웹을 클릭해서 아까 복사했던 URL을 붙여넣고 확인을 클릭하면 되고요. 이제 가져오면 이렇게 파워쿼리 편집기 하면 이제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간단하게 가공을 해야지만 엑셀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제 레코드를 선택하면 되는데 KB 랜드 데이터에서는 데이터 바디에 데이터가 있어서 이 레코드를 선택해주고요. 그 데이터에 레코드를 선택해주고요. 그리고 데이터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선택해주고 그다음에 이 레코드에서 이제 테이블로 선택하면 항상 엑셀 파워쿼리는 테이블 표로 데이터를 담겨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테이블로 담겨 놓으면 이제 데이터가 담겨져 있고요. 이제 양갈래 화살표 클릭. 그리고 이제 그대로 확인 누르면 되는데 이 원래 열 이름 접두사로 사용하면 이 컬럼 1의 최상위 지역명, 컬럼 1의 지역 코드, 컬럼 1의 지역명 이런 식으로 좀 열이 지저분해서 저는 보통 이 접두사를 체크 해제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각 테이블의 열에 맞게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양갈래 화살표 항상 이 양갈래 화살표를 클릭하면 데이터를 펼쳐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이제 양갈래 화살표 뜨면 클릭하면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새 행으로 확장 클릭하면 이제 전국에 해당하는 이제 각 지역별로 해당한 데이터가 담겨져 있을 거고요. 다시 양갈래 화살표 클릭해서 확인 누르면 그럼 2018년 4월 24일 전국에 해당하는 아파트 매매 주간 변동률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닫기 및 로드 이제 선택하면 엑셀 파워쿼리가 돌아가면서 지금 5년치 데이터가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엑셀 파워쿼리 편집키를 통하면 이거는 이제 코딩 이제 파이썬이나 R 저도 사실 그거는 잘 다루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잘 다루지 못한 게 아예 다루지를 못합니다. 옛날에 한번 배워보려고 했었는데 이 별거 아닌 코딩이라도 이 접근하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웠는데 이렇게 파워쿼리 편집기 파워쿼리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데이터만 가져와서 이렇게 클릭하면 데이터 다 자동으로 들어왔죠. 이렇게 간단하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이 데이터 가져온 데이터는 지금 제 그 송부드린 파워쿼리 시트에 보면 매매 변동률에 동일하게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 데이터 가져온 걸 바탕으로 이제 이 시세 지도를 만들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 제가 뭐 기초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는데 기본적으로 PC에서 웹크롤링 하는 설명은 다 들었고요. 이제 웹크롤링 하는 것도 다른 이제 웹사이트도 이런 형태로 비슷한 형태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걸 한번 응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가져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세 지도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시세 지도 그릴 때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게 간단하게 함수는 sumif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이제 음영 이렇게 색칠을 할 때는 조건부 서식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색칠을 하는지 이게 만약에 1이 되면 이제 빨간색이 될 거고 0.5가 되면 이렇게 조금 더 연한색이 될 거고 이런 음영 넣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템플릿 시트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sumif 함수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쉽겠지만 혹시나 함수 어떻게 쓰는지 모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sumif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sumif 이제 sumif 함수도 있고 sumif 뒤에 s가 붙어서 sumif 함수도 있는데 이 sumif 함수는 이제 복수의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의 sum 이제 합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매매 변동률, 이 KB 부동산 아파트 매매 데이터를 보시면 구성이 최상위 지역명, 이거는 이제 가장 윗단이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강남구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러면 최상위 지역명은 서울이 될 거고 지역명은 강남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 주간 변동률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는 강남구 데이터, 강남구의 이번 달, 아니, 가장 최근에 6월 29일 날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이제 최상위 지역명은 서울이 될 거고, 지역명은 강남구가 될 거고, 다음에 기준 날짜가 2023년 6월 29일, 어쨌든 가장 최근의 날짜가 이제 만족하는 데이터, 아파트 매매의 주간 변동률을 가져올 거다. 이때 서미프스 함수를 쓸 거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미리 일단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면 제가 옆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아예 새로 그냥 지우고 sum ifs 함수를 쓰고 이제 처음 보면 sum range라고 나와 있죠. sum range는 이제 합할 열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열을 선택할 이제 합할 열은 데이터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F열을 선택하면 되겠죠. 여기 다 데이터 들어가 있으니까 F열을 선택하고 컴마 하면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저는 여기 해당하는 이 전국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면 이 템플릿에 저는 파주니까 그럼 파주면 이거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방금처럼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방금처럼 그럼 파주면 경기도의 파주시 이렇게 두 번을 입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지역 코드라고 해서 보면 이 지역 코드에서는 해당하는 이제 파주시의 고유 번호입니다. 4148000 이렇게 해서 파주시에 해당하는 고유 번호. 용인 수지구는 4146500 이렇게 각 행정 법정동별로 이제 해당하는 시구는 앞자리 5자리에 딱 그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거든요. 각각의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물론 이렇게 경기도 파주시에 해당하는 조건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제가 이 템플릿에 해당하는 모든 조건들이 이 고유 코드 번호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설명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그 코드 번호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 번호는 파주시는 41480-000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sum ifs 함수를 쓰고 매매 변동률에서 이 데이터 여기를 F10을 클릭해서 가져오고 첫 번째 조건은 이 지역 코드에서 41480-000이고요. 기준 날짜는 여기 이제 두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 클릭하고 콤마 찍고 여기에서 지금 가장 최근이 2023년 6월 26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지워버렸네. 기준 날짜는 2023-0626. 코드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제가 미리 지금 코드를 가져온 거거든요. 파주는 41480-000이고 2023년 6월 26일 똑같은 건데 여기 지금 제가 선택만 41480-000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날짜는 2023년 6월 26일 이렇게 선택해서 파주의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sumifs 함수를 쓴 건데 이런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옆으로 가져오면 데이터가 안 맞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절대값을 안 씌워서 다 옆으로 벗겨져 나갔잖아요. 특히나 파주 코드는 이제 파주 코드가 아니라 양주면 양주시에 해당하는 코드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앞에서 F4키를 누르면 절대값이 씌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열은 아까 전에 썸할 레인지 이제 아파트 매매 주간 변동률에 해당하는 데이터겠죠. 이 F열의 절대값을 씌워주고 다음에 이 두 번째 조건은 제가 그 KB 코드였죠. 해당하는 시공구의 코드 이것도 절대값을 씌워주고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바꿀 건데 일단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당하는 기간이었죠. 지열은 기간이었습니다. 기간에 절대값을 씌워주고 F4를 클릭하면 여기 지금 해당하는 6월 26일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씌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올 건데 지금 저희가 지금 바꿀 게 뭐냐면 지금 두 번째 이 비열은 해당하는 그 시군구의 고유 코드였죠. 이 고유 코드를 제가 미리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아마 템플릿에 보면 이게 거꾸로 돼 있을 겁니다. 지역명 KB용 코드가 아니라 KB용 코드 지역명일 건데 이걸 제가 순서를 한번 바꿔서 지역명을 먼저 가게 하고 KB용 코드를 두 번째로 오게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기에서는 보면 인덱스 함수를 쓰긴 했는데 인덱스 함수가 처음 혹시나 함수 쓰시는 분들은 복잡할 수도 있어서 아무래도 VLOOKUP이 조금 더 익숙하시니까 VLOOKUP 함수를 쓰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고 이제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414800 저는 이제 샘플로 이렇게 가져왔지만 여기에서 해당하는 코드, 이제 해당하는 파주시의 코드를 가져올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이 6의 6행 해당하는 열이 아니라 vlookup을 써서 vlookup에서는 이제 첫 번째가 찾을 해당하는 조건과 lookup 밸류니까 봐주시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 범위, 이제 t에서 여기 두 가지 u10까지 제가 데이터를 저장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컬럼 인덱스, 여기서 몇 번째 데이터를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 가져올 거냐, 이제 저는 KB형 코드 이 두 번째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일을 하고 이제 정확하게 가져올 거니까 true나 0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파주시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왔죠. 이거를 이제 옆에도 양주시에 한번 복사해 오면 이제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죠. 요거를 저는 이제 F에 해당하는 수식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수식하면 이렇게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 가져오면 해당하는 지역의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음영을 씌울 때는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상대적이라고 돼 있죠. 이게 차이가 뭐냐면 최종은 제가 이 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이 기준이 뭐냐고 하면 조건부 저식의 규칙관리, 여기 제가 기준을 뭐 1 이상은 빨간색, 1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적은 거는 파란색, 0. 마이너스 0.5보다 적은 거는 이렇게 조금 하늘색 음영, 0.5 이제 0보다 큰 것들은 빨간색이 좀 더 진하게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은 건데, 이제 상대적이란 거는 거기에 상관없이 여기 전체 들어와 있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높은 거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 가장 낮은 거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지금 제가 음영을 한 번에 바꿔 놓은 건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기간을 2026년 6월 27일부터 23년 6월 26일까지 6월 20, 작년 6월 27일 대비 올해 6월 26일 주간 변동률을 한번 봤더니 다 떨어졌겠죠. 이 빨간색은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뭐 논사는 최근에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작년 6월에 비해서 다 데이터가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기준을 잡고 조건부 서식을 거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어디가 더 많이 떨어졌고, 물론 이제 다 떨어진 거는 알 수는 있겠죠. 근데 다 떨어진 건 알 수 있겠는데 어느 지역이 더 떨어지고 어느 지역이 덜 떨어지고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똑같이 이제 1년 전을 비교했는데 여기 안에서는 논산이 그나마 올랐죠. 그래서 그 안에서 빨간색이 된 거고, 연수구는 마이너스 19% 많이 떨어졌죠. 거의 뭐 20% 가까이 떨어졌네요. 양주나. 이게 그 안에 법이 안에서 여기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냥 기준이 1 초과되면 빨간색, 뭐 1보다 작으면 다 파란색이지만, 물론 이 기준을 촘촘히 정하면 색깔을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건 너무 좀 비효율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조건부 서식을 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쓴다. 이제 이렇게 쓰는 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템플릿에서 보면 이렇게 할 때는 지금 나중에 이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실 때는 다 전체 드래그 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만 드래그 하고 조건부 서식에서 색조에서 보면 원하시는 색, 뭐 이걸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되고, 지금 여기는 제일 위에는 높은 거는 빨간색, 제일 낮은 거는 파란색이라는 표시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 안에서 가장 일산 동구가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0.4이 파란색이 된 거고, 가장 높은 거에 종로로 돼 있네요. 빵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이 안에서 한 개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높고 낮음을 볼 때는 이 조건부 서식에서 색조에서 뭐 원하시는 색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뭐 이렇게도 쓰실 수도 있죠. 방금 제가 데이터 막대도 있는데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다 색깔로 넣으니까 색깔로 이렇게 넣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준별로 만들 때는 여기에서 조건부 서식에서 세규칙, 그리고 이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여기 있죠. 그래서 클릭해서 이제 이거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항상 이 절대값이 씌워져 있거든요. 절대값이라면 이 딸려 표시되어 있는 거, 이거를 F4키를 누르면 절대값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부 서식을 다른 열에도 다른 셀에도 그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항상 풀어주시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보다 크다 라고 할 때는 뭐 어떤 색을 할까요? 이런 핑크색을 하고 제 확인을 누르고 확인하면 얘는 지금 하나가 여기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해 보면 지금 하나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를 했다. 그럼 이제 색이 바뀌었죠. 거기에 이제 하나 더 한번 넣어 볼게요.
다시 똑같이 이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는 값을 선택하고 절대값을 지우고 0보다 작다, 0보다 작을 때는 여기 서식에서 한번 파란색을 선택해 볼게요.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확인하면 이제 파란색이 됐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규칙에서 촘촘히 이제 방금처럼 해당하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뭐 0보다 크거나 0.1보다 크거나 0.2보다 크거나 이제 원하시는 그 범위를 설정해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개만 설정을 해보고 요거를 이제 서식 복사를 눌러서 쭉 드래그하면 이제 이 서식에 맞춰서 너무 좀 진하긴 한데 다 마이너스니까 1이면 1.2면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서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여기서 서식 복사를 한 번만 하면 이렇게 한 번만 하고 사라지거든요. 지금 이제 방금 이 서식 복사 클릭하면 이렇게 페인트 표시가 옆에 떠 있죠. 근데 이거를 서식 복사를 두 번 클릭하면 이렇게 하고도 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계속 색칠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번 클릭해서 선택을 하면 되고요. 파란색이 너무 진한데 제가 좀 바꿀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하나만 했는데 여기 위에서도 같이 이런 식으로 밑에처럼 똑같은 색을 표시하면 더 구분하기 쉽잖아요. 이건 뭐 그냥 기능이니까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좀 좋게 보여주기 위해서 조건부 서식에서 세 교치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전 아까는 여기 숫자 있는 값을 선택한 거고 이번에는 위에 해당하는 지역명을 선택한 겁니다. 지역명을 선택하고 이제 세 교치 선택해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하고 여기서 지금 밑에 값 있는 데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0보다 클 때는 똑같은 색으로 핑크색을 하고 확인. 그리고 다시 여기 지역명 선택하고 세 규칙해서 수식 이거 선택하고 여기 해당을 하고 이제 0보다 작을 때는 하늘색 똑같은 걸로 하면 이제 동일하게 색칠이 된 거죠. 이제 이거를 선택해서 방금 서식 복사를 두 번 클릭하고 이렇게 복사하면 데이터 가져옵니다. 요거 이제 이 선들은 나중에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면 그 정해진 대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렇게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데이터 서미프 함수 가져오는 거, 그리고 조건부 서식까지 설명드렸고요. 이거 똑같이 다 동일하게 함수가 되어 있으니까, 물론 여기서는 제가 그 지역명을 가져올 때 인덱스 매치 함수를 쓰긴 했는데, 오늘 제가 교육 드릴 때는 인덱스 매치보다는 vlookup 함수가 좀 더 간단하니까 설명드렸고, 혹시나 M365 쓰시는 분들은 vlookup이 아니라 Xlookup 을 쓰면 더 쉽게, 결국 인덱스 매치 간단하게 쓴 게 Xlookup 함수라서 혹시나 M365 쓰시는 분들은 Vlookup이 아니라 Xlookup을 쓰셔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오늘 교육은 이렇게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여기 그래프도 넣었으니까 이 그래프 해당하는 데이터 이 수도권 클릭하면 이제 수도권의 중앙 변동률, 경상남도, 광주, 경기 해당하는 데이터 다 있으니까 이렇게 5년치 데이터 볼 수 있고요. 저는 아까 전에 여기 웹에서는 원본에 보시면 복잡하지만 이거 아까 그 URL이거든요. 복사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 복사하고 붙여넣으면 똑같이 아까 정리돼 있죠. 여기 기간에 5 돼 있는데 이 기간에서 여기 5에서 여기 엔드 표시까지 이걸 지워버리면 5년이 아니라 KB에서 제공하는 전체 1986년 2월부터 데이터가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나는 5년이 아니라 전체 데이터를 다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방금 이 파워쿼리 편집기에서 데이터에서 아까 전에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파워쿼리 편집기 이건 M365고 아까 전에 M365 밑에 버전들은 다른 데 위치에 있었죠. 여기 새 쿼리에 쿼리 결합에 쿼리 편집기 시작 여기 들어가시면 동일한 화면 나오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해당하는 아까 매매 변동률에서 여기 적용된 게 쿼리에서 원본 선택하고 여기에 있는 해당하는 URL에서 이거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확인 누르면 전체 다 데이터 가져오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전국 데이터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 데이터 지금 전체 다 데이터 여기 닫기미 로드 클릭하면 전체 데이터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없으니까 이렇게 가져가셔서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그래프 지금 레벨 1은 이제 해당하는 여기 최상위 지역명 우리 17개 시구에 서울은 강남, 강북 나누고 이게 5개 광역시, 6개 광역시 이렇게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이게 이제 세부적인 지역명을 보고 싶을 때는 레벨 1을 클릭하고 뭐 이게 전체 다 복잡한데 경기도에 뭐 고양, 덕양구 이렇게 데이터 보고 싶을 때는 레벨 2 클릭하고 일산, 뭐 고양 일산 여기는 정말
띄워서 보면 되니까 일산 서구, 일산 동구 이렇게 레벨 2 클릭해도 되고, 비교하고 싶을 때는 하나 여기 더 클릭해서 그러면 이제 일산 서구랑 일산 동구 이렇게 데이터, 가천 데이터 이렇게 다 비교하면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래프도 활용하셔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KB 부동산의 아파트 매매 주간 변동들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 다 집어넣었고, 이제 데이터를 매크롤링, 파워콜에서 매크롤링 해서 이제 크롤링한 데이터를 시세 지도까지 지도는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이 삽입에서 피벗 차트 클릭하면 하기 누르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날짜 집어넣고 데이터 집어넣고 다음에 지역명 집어넣고, 뭐 지역명을 그러니까 뭐 강남구 하면 이렇게 데이터 방금 제가 만들었던 그 데이터 나오고, 피벗 데이터에서 슬라이서 누르면 최상위 지역명 레벨 지역명 클릭하면 아까 제가 했던 것들 선택할 수 있으니까 레벨 1에 뭐 경기도 하면 이렇게 하고, 뭐 필요 없는 것들 여기 차트의 모든 필러 단축 숨기기 하면 더 깔끔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그래프도 간단하게, 방금 여기 로 데이터만 있으면 항상 이 삽입에서 피벗이나 피벗 차트 이렇게 활용해서 항상 파워쿼리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가공할 때, 시각화할 때 저는 항상 이 피벗, 왜냐면 앞으로 이제 사용하실 때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지금 엑셀에서 아마 가장 끝까지 안 가보셨겠지만 대부분은 100만 행까지 있거든요. 이 100만 행을 훌쩍 뛰어넘는 데이터도 파워쿼리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100만 행뿐만 아니라 다 쿼리로 가져오기 때문에 뭐 200만, 300만, 1000만 모든 데이터를 다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상 필수로 시각화하거나 피벗을 활용해서 꼭 사용해야지만 유의미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벗이나 피벗 차트, 이 삽입에 있는 피벗 테이블이나 피벗 차트를 꼭 사용하셔서 데이터를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